네, 도시침수 방지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도심 하천을 중심으로 홍수 예경보 체계가 마련됐다는 소식 앞서 HCN 뉴스와이드를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이슈 브리핑에서는 우리 지역 도림천을 위주로 해당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도시 하천 유역 침수 피해 방지 대책법, 줄여서 도시침수 방지법이라고 불리는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2년 전이었죠. 2022년 8월에 이 관악구에 시간당 14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왔습니다. 네. 도림천이 범람을 해서 인근 도로와 반지하 주택 침수로 인명사고까지 나기도 했었는데요. 도시침수방지법은 쉽게 말해서 환경부가 직접 도시 하천 유역별로 침수 예보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입니다. 이에 따라서 폭우가 내리면 이 하천이나 하수도의 수위 그리고 침수 범위 등 이 구체적인 정보가 지자체에 전달이 됩니다. 예보를 통지받은 지자체장은 바로 지역 경찰이라든지 또 소방서장에게 사실을 알리고 또 침수 피해를 줄이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는 하천이 범람하기 전에 초동 대처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 침수 예보와 대응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일단은 이 도림천에 설치된 수위계가 측정한 이 하천 수위에 따라서 대응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네. 이 수위가 2.3m가 넘으면 하천 입구 차단기가 작동이 되면서 먼저 하천 통제와 함께 이 홍수 경보 방송이 나가게 되고요. 2.6m가 넘으면 관악산 빗물 저류조 유입 수문이 개방이 돼서 빗물을 저류합니다. 이렇게 홍수 예경보가 뜨면 지역의 이런 돌봄 공무원과 또 동행 파트너가 이 반지하 주택과 같은 취약 지역으로 출동을 바로 해서 네. 침수 피해 예방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번 도시침수 방지법에 따라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홍수 예보도 기대할 수 있다고요? 네, 이르면 한 5월 정도에는 이 AI를 활용한 홍수 예보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도림천처럼 이 작은 하천의 경우에는 갑자기 물이 불어나기 때문에 이 홍수 특보를 무엇보다 신속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람이 하는 일에 AI 기상 데이터가 더해지면서 보다 빠른 예측이 가능할 거란 전망입니다. 네, 우리 지역 도림천은요, 또 매년 범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상습 침수 지역입니다. 네. 근본적인 해결 방안도 또 마련이 되고 있나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대심도 빗물 터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집중호우가 왔을 때 지역에 내린 빗물을 잠깐 저장을 했다가 비가 끝나면 이 펌프장을 통해서 도림천으로 다시 배출하는 시설인데요.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서울 시내 대규모 공사는 워낙 이 난이도가 높고 또 많은 변수가 있어서 공사비가 얼마든지 늘어날 여지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를 맡겠다는 건설사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때문에 이 도림천 대심도 빗물터널 공사는 이미 2차례 유찰이 된 바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이 대심도 빗물터널 공사가 계획상으로는 2028년까지 준공이 예정인데 네. 아직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달 들어서 조달청에 벌써 세 번째 공시죠. 재공시된 공사 비용이 4,262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한 20% 정도 증액이 됐지만 이 낙찰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때문에 이 서울시 차원에서도 상습 침수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마련에 지금보다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네. 2년 전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